삼목 에스폼에 대한 기업 분석입니다. 삼목 에스폼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900억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푸집을 임대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거푸집을 임대해서 이제 거푸집을 이용해서 그 안에 시멘트를 넣고, 시멘트가 굳으면은 다시 거푸집을 해체해서 다시 이제 갖고 와서 뭐 세척하고 셔트 치고 가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또 임대를 주고 하는 이런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작년 7월 정도에 에스폼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는데, 에스폼이라는 회사가 이 삼목 에스폼 대주주 개인 회사고, 이제 삼목 에스폼이 그 좀 전에 말했던 대로 가져온 그 임대 판넬을 에스폼에 보내면 에스폼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삼목 에스폼에 보내주는 이렇게 좀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에스폼이랑 합병을 함으로써 여기 네이버 이제 실적의 재무제표에는 실적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에스폼에서 하던 그 가공을 삼목 에스폼에서 직접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 2분기에 좀 적자가 난 부분은 건설자재 문제가 있어서 철근인가 이런 게 좀 수급이 안 되는 문제로 좀 골조공사 지연이 있어서 이때 좀 영업이익 적자가 났던 부분이고요.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794억이고 영업이익이 17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푸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갱폼이고, 여기서 보이는 알루미늄 폼인데, 이 외에도 뭐 유로폼이나 뭐 특수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갱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건물의 외벽에 사용이 되고, 알폼은 내벽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알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품질 개선, 원가 절감, 고기 단축, 안전관리 등의 장점이 있다고는 하네요. 주요 제품 등을 보면은 그 폼 사업 부분에 한 80%, 83% 정도가 알폼이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거의 대부분 매출이 알폼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16%가 판넬폼 등인데, 이 판넬폼에는 이제 갱폼이나 뭐 아까 말한 특수폼, 그리고 해외 판매 이런 게 좀 포함된 매출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삼목 에스폼이 거의 4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업이 28% 정도, 현대 알루미늄이 7% 정도, 이 다 합치면은 한 70% 정도가 되는데, 네, 70% 후반 76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이 세 개사가 그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로 24% 정도가 있고요. 제품의 그 단가는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을 보이는데, 그 올해 1분기 기준에 53,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44,000원, 그 이전에 42,000원, 조금씩 올라온 모습이 있습니다. 판넬폼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왔고요. 그 알루미늄 폼 가격은 그 알루미늄의 가격이나 그리고 실제 공사 현장의 수급, 그리고 뭐 도면의 난이도, 층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는 58,000원에서 6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알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재료는 알루미늄인 것이고, 그 원재료의 91%가 이제 인 것이고, 그 외에 8%가 철자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1분기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작년 2,100원에서 1분기 4,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원재료 가격은 다시 좀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야 유리한데, 왜 그러냐면은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또 경쟁사들이 이쪽 업에 진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삼목이나 이제 금강이나 현대나 이런 쪽은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판넬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 판넬을 다시 스크랩해서 그 재생산을 할 때 알루미늄이 다른 데보다는 덜 필요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는 38,000원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고, 2분기는 41,000원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 10% 정도 단가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삼목 에스폼이 그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이유는, 그 에스폼과 합병을 하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합병하고 2년도까지 좀 더 유예 기간을 줘서 8월 말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 되는데 8월 29일 정도에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뭐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뭐 11월 15일까지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늦게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유형자산에 관한 사항인데 유형자산 5,400억 중에 전체가 이제 임대 판넬이 3,800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경 누계획을 빼면은 지금 장부 금액이 2,400억 정도 되는데 이 2,400억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알루미늄 가격에 따라 또 가치가 달라집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더 오르면은 그거랑 이 갖고 있는 알펌이랑 뭐 곱해서 장부 금액을 더 하면은 그 알루미늄 자체에 대한 자산이 될 수가 있고, 이 자산이 지금 장부가액이 2,400억인데 시총이 2,900억이니까 알루미늄 자산만 한 2,4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임대 판넬에 취득 같은 거를 좀 봤는데 14년, 15년 이때 좀 건설 업황이 좋을 때 많이 취득을 해놨다가 그 이후에 좀 취득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다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부가액도 조금 올랐다가 그 이후에 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 감가상각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감가상각을 보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15년도, 16년도 오르다가 좀 떨어졌다가 22년 1분기에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이제 연도별이 아니라 월별로 나오는 거라서 올해는 감가상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내수에서 발생을 하고 수출은 일부 발생을 합니다. 판넬폼 같은 경우도 내수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판매 경로 같은 경우는 건설 원청사에 납부하는 비율이 약 80%고 그 외에 이제 전문 건설업체인 형틀업체에 납부하는 비율이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 방법은 이제 납품 대금 받을 때 어음으로 50% 받고 현금으로 50%씩 받고 있습니다. 수주잔고인데요. 올해 1분기 수주잔고를 보면은 1,800억으로 되게 많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부터 수주잔고 추이를 보면은 15년부터 그래도 좀 플랫하게 가다가 그 이후 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도 올라갔는데 1분기에 엄청나게 늘어난 수주잔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주잔고를 제가 매출과 그래프를 이렇게 같이 그려봤는데 보통 수주잔고랑 매출이랑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늘어난 수주잔고가 많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수주잔고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변화하는지가 궁금해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좀 따져봤는데,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있을 때 다음 분기 납품액이 얼마가 되는지의 비율이 얼마인가, 여기 이 갭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 걸 따져봤는데 비율을 쫙 이렇게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좋을 때는 뭐 100% 정도 가까이 되기도 하고 낮을 때는 50%이긴 한데 이 70%를 지금 수주잔고에 곱하면은 1316억이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좀 서프라이즈급이 될 수 있어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정확도가 높은 게 아니라서 그냥 참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낮았을 때가 한 50% 정도가 되는데 그 50%라고 치면은 1800억이 50%면 900억인데 900억만 2분기에 해줘도 괜찮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주 했을 때 알폼 임대는 수주에서 납품까지 20층 기준으로 한 1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좀 실적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인데요. 알폼 생산 능력이 이상하게 매번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데 캐파가 좀 계속 바뀌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산출 기준이 가동률을 역산해서 생산 실적을 이제 생산 능력을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캐파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처음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동률을 좀 보면 되는데 1분기 가동률은 90.9%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삼목 에스폼의 지분은 대주주가 거의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폼이 이제 합병하고 지주사로 올라가면서 40%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그 외에 대주주가 요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로 반영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래 이제 빨간색 펴놓은 거는 해외 판매국인이고, 이제 위에 인디아랑 말레이시아인가 이런 데는 이제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단기 손익이 그렇게 뭐 크게 막 큰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보면은 원재료 매입액이 한 690억 정도 되고요. 감가상각이 130억, 외주가공기 230억 정도 해서 이 세 개의 비중이 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S폼에서 원래 하던 가공을 지금 합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계 가공비가 과거보다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온전히 100% 다 세이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S폼에서 하던 외주 가공을 이제 같이 하는데, 그래서 작년 합병 이후에는 그게 다 세이브 되게 표현이 됐다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회계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공시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한 70억이 깎인 것 같아요. 깎였는데, 그게 이제 비용 처리되던 외주가공비를 자산화해서 감가상각 한 다음에 시간에 나눠서 좀 반영을 하는 걸로 회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같은 건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발생할 외주가공비가 자산화 처리돼서 분기마다 나눠가지고 좀 감가상각으로 그거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는 이제 70억이 한 번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4분기 실적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폼 단가인데요. 15년부터 보면은 한 6만원 가까이 갔다가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 1분기 단가가 53,000원까지 올라왔고요. 2분기에는 좀 65,000원 찍고 좀 내려온 모습이 있고, 지금 58,000원에서 62,000원 정도 돼서 단가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지금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편은 과거에 전체 외주가공비에서 S폼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는데, 한 40% 50% 정도 좀 S폼 외주가공비가 전체에서 그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S폼이 예전에 이제 대주주 개인 회사였기 때문에 빨대를 꽂아서 계속 이 가공비를 빼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전부터 좀 주주들의 불만도 많았고, 대주주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여러가지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S폼으로 나가던 외주가공비가 자산에서 감가상각으로 변경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년도에 나갔던 외주가공비인데, S폼에 나간 게 1년에 260억이나 나갔으니까 이 전체 재물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대주주가 빨대를 꽂아서 나쁜 짓을 안 했으면은 훨씬 더 좋게 평가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 판넬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인데, 기존에 4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에 발생될 감가상각은 34억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주주의 악행들을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요. 옛날 뉴스를 찾아보면은 이제 이건 오너회사 S폼 알파가 S폼의 옛날 이름인데, 삼목 S폼에서 빨대를 꽂아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진천 공장을 짓고 기숙사 짓고 하는데 유증을 840억을 해가지고 또 주주들이 빡쳐가지고 엄청나게 좀 화가 났었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대주주의 질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 가장 안 좋은 쪽에 속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목 S폼
이제 S펌에서 하던 갱폼 사업을 S펌이 또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주들이 반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를 결국에는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해서 무산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서 그 주식 매수 청구를 해서 그 한 20% 정도의 자사주를 이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인가 2004년도에 2014년도에 그 자사주 처분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를 한 때가 18년도 5월인가, 18년도 5월이어서 5년이 지나면 23년 5월까지인데, 23년 5월까지 자사주 한 20% 정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일단 작년 8월 달에 150만 주를 처분을 했고요. 그 S펌의 시간의 대량 매매로 거래해서 줬고, 그 위에 지금 128만 주가 남았는데, 이 128만 주에 대해서도 또 그 전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한 150만 주 정도를 S펌이 가져가서 지금 S펌 지분이 40%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50%까지 넘어야 지주사에서 뭐 세금 혜택이나 그 외 다른 혜택들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S펌에서도 나머지를 가져가서 완전한 지주사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또 대주주가 어떤 방식으로 좀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지, 좀 그 부분을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가 엄청나게 많은 악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좀 이슈가 튀어나올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S펌이랑 합병하고 지주사 전환 작업을 해서 이렇게 기치분이 된다. 대주주가 S펌 갖고 있고 S펌이 30%, 38%인데, 이거는 작년 1분기 기준이고 자사주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의 삼목 S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 올해 분양가 개선 회의를 했는데, 이때 이제 2007년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건축비 반영 자재 품목을 교체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반영된 품목이 알루미늄 거푸집도 들어가서 이제 건축비 이제 상승, 반영 뭐 이런 거에서도 유리한 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한 3월인가부터 아마 그 진천 강해안 사업장 가동이 됐는데, 여기는 70%는 자동화 공정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인데 지금 풀가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캐파는 그 기존의 안성공장 정도 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공장 정도 캐파니까 이제 한 물량만 된다면은 그래도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용 정보를 보면은 삼목 S펌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인원 채용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삼목 S펌을 보게 되면은 투자 아이디어는 수요잔고가 들었는데, 매출은 수요잔고랑 연관성이 좀 크다. 그래서 수요잔고가 늘어나서 올해 이익이 좀 준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고요. 판매 단가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약간 떨어지고 좀 보합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원래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투자 아이디어 한 가지 더는 진천 공장이 풀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리스크는 이제 대주주 리스크죠. 또 어떤 이상한 좀 방법으로 소액 주주나 개인들을 힘들게 할지는 좀 리스크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